여러분, 에코프로비엠 올라갈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단타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드릴 종목 세 종목으로 비상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이 선수들의 영역이고 지금 들어오려는 이 공견들, 못 견디고 나가려고 하는 공견들, 심리적으로 들어오려는 공견들 부담스러울 거고요. 반대로 나가려는 공견들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지금 상황 즐기시고 절대로 매도 금지입니다. 2007년대 생각해보세요. 이후에 이 10년간 빅테크에서 적게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오른 종목이 나왔었듯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에코프로비엠일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의도가 지금 심각하게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우 엉망진창입니다. BM이 지금 2배 올랐고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사이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오르기 전에 뭐라고 여의도에 세계했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3년치, 4년치 이익을 다 땡겨와서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2배 올랐고 지금 3, 4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0년치 이익을 땡겨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렇게 쌀 수가 없는 주식인데 그런 주식을 갖고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쪽으로 지금 이게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순영 이사님도 추천하는 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가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다 팔아야 한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전부 기억해 두셨다가 저 사람은 밸류에이션 즉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밸류에이션을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뭐 22년 연말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매출액 영업이 어느 정도 될까를 수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추정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대략 2천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이 에코프로비엠 22년 실적이 얼마가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4천억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작년 4, 4분기에서 이제 영업 매출이 한 1조 9천억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2조 가까이 나왔는데 그럼 단순하게 곱하기 4만 해도 몇 주죠? 8주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하면서 이제 양극재 생산 개발 기술에서 늘리고 있는 와중이라서 제가 봐서는 적어도 이 12주는 무조건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실제 실어내는 거 보면 특정 증권사 같은 경우는 6조를 추진하는 의원도 있고 8조 초반 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9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추정이 틀리니까 당연히 답이 틀리죠. 그리고 기관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분명히 10조라고 줬는데 그때 10조 줄 때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은 얼마예요? 1,300원대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11조라고요. 근데 아직도 뭐 7조, 8조짜리 지금 매출 추정치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무언의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공매도리랑 연결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기관들이 여의도에서 이 소리는 바닥에 지금 퍼져 있는 거니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엄청나게 쳐놓은 대형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 휘청휘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기관들이 주문을 이제 IB 쪽을 통해서 주문을 주고 그게 이제 결국 애널리스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눈치 보느라고 자기 소신껏 밸류에이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기자가 뭐 광고지 눈치 보면서 비판해야 될 부분 제대로 비판 못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럼 기자 정신이 없는 거고요. 이건 애널리스트 정신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이 에코프로 BM 놓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2차 전지 이후로써 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 내용들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2월달, 3월달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리튬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 BM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기업들이 올라갈 차례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C8에 주장하는 하이니켈에 맞먹는 에너지 밀도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의 이 경쟁력은 배터리 기술력, 배터리 성능으로만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요즘 뭐 중국의 이 LFP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LFP 탑재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이유가 국내 이 K 배터리의 일본 배터리의 캐파 확대, 속도가 이 공급망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 CATL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바로 나온 것은 불가능한데 내년에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는 LFP 배터리 정도는 되면 아니면 뭐 LFP 배터리 이상을 상회할 수가 있는 에너지 밀도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반값 양산형 소형 전기차 그러니까 뭐 세단이나 SUV 에는 절대 지금 이게 탑재가 안 되겠죠. 대신에 굉장히 뭐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나 소형 자동차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뭐 이 소형 전기차 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 200km 정도에서 뭐 3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갖는 좀 보급형 배터리로서 충분한 대안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저장 부분, 이 ESS 부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지금 현재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 적극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나트륨의 지금 현재 원자 개수 리튬 대비해서 3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무겁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쪽으로는 이용이 좀 힘들다. 근데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 비싼 리튬은 배터리 대체라는 ESS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ESS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규모까지 한 30배 가까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나트륨이온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같은 이 전기차야. 전기 코드 꼽아가지고 전기차로서 충전을 해야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가 올해부터 지금 대규모로 구축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소 의무 설치 기준이 이 대규모로 지금 상향이 되고요. 중국 최대 에너지 중앙기업 중국 석유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까지 수소 충전소 10배 이상 추가 설치를 해서 1000기 확보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소차 업계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바로는 올해 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소차 시장에 있어서 선도주자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소 연료 전지가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굉장히 얘가 쓰이기도 편하고 충전하는 것도 그냥 휘발유 충전하는 것처럼 꽂고 3분, 5분 만에 완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소 연료 전지 이거 자체가 비싸요. 여기에 지금 금보다 더 비싼 백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백금 말고는 희소액물의 의존도는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백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kg당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를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 갑자기 확
아주 확 커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백금 대체 시도들이 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노다지 시장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백금에다가 코발트를 원자를 결합해가지고 백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촉매를 개발을 했고요. 다른 이제 뭐 글로벌 연구진들 같은 경우도 망간이나 철, 코발트 기반으로서 이 백금 사용량을 줄이는 촉매 개발에 대한 연구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촉매 개발이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사용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서 결국에 진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IRA를 통해 가지고 수소 산업 이 전폭으로 지원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규정적으로만 나와주고 있는 투자 금액만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10년 이내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 단가를 이 킬로그램당 1달러 수준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석유 부국 사우디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으로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 400만 톤의 수소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소차가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이 수소 연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 두 번째, 수소 단가가 비싸가지고 이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소 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적인 백금 촉매를 대체하는 시도 그러면서 수소 연료 전지가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133조를 들여서 이 자프라 가스전을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결국 이 LNG 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탄소를 빼가지고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하고요. 원전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 통해서 차세대 수소 개발과 발굴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가 이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뭐 에스코넥이라고 하던가 까운셀 같은 이런 뭐 수소 관련 국내 기업들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수소 산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50년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까지 전문학적인 규모로서 커지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해서 지금 3배, 4배 되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시장으로서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수소 시장 점유 25%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5년 시장 규모로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우디가 25% 점유를 확보하게 되면은 60조 이상의 수소가 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된 수소가 수소자동차, 수소트램, 아니면 뭐 친환경 발전소 그러면서 지금 수소항만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있어가지고 수소 에너지들을 쓰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뭐 2028년이나 2030년에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지금 주가들이 몇백 %씩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이 BM처럼 3000%, 5000%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이런 순간에서 전기차로는 내연기관을 100% 대체할 수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수소연료 전제 개발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3세대 시장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올해부터 이 수소차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지금 이 2차 전지 1년 가까이 수급 흐름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대장주 종목이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 테마로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 흐름들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고 종목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수소 탱크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장 가볍고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가장 또 위험한 에너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소 탱크 를 만드는데 그냥 플라스틱 물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 같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연료 탱크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현존하는 기술적 난이도가 이 가장 높은 비금속재 라이너를 적용을 한 연료 탱크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소차 글로벌 지금 1위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협력사고요. 복수의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와 뭐 상용차 부품 수주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터져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면은 일진하이솔루스 유럽 현지 공장 증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진행을 해서 이 중장기적인 성장 마련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범한 퓨얼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이제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이 모빌리티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차라고 하던가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수함 연료 전지제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로 만들고 있죠. 이런 지금 모빌리티 연료 상태에서 수소 충전소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수십억 규모로 국내 수소 충전소 패키지 제작 계약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범한 퓨얼셀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소버스, 뭐 수소 충전소 인프라 현재 지금 이 UAE 쪽으로 모금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2년 내에서 뭐 3년 내에 범한 퓨얼셀을 지금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센코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바로 이 센코의 핵심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사우디 수소 사업 즉 포스코 진출을 하고 있는데 센코와 함께 공동 진출 지금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자회사 쪽에서 정부 주관으로 수소 충전소 원격 모니터링 실증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서 안전 플랫폼 독일 현지 적용. 그럼 독일에다가 수출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 연합 적으로 전부 다 이제 수출 기대감이 나아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최근 5년 동안 매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매해 성장을 거듭해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또 수소차 필수 부품으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대폭적인 퀸텀 점프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해당 이제 가스 센서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아니면 수소 저장 사업들 아니면은 심지어 수소 자체적으로도 이런 센서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종목 추천드렸고요. 여기서 당장 이번 주에 급등하는 종목 한 가지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물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급등할 건지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맞추신 분들한테 이 영상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2차 전지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에코프로비엘, 2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3번 유로메카, 4번 SBB테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이 2차 전지 특급 명강의 파일을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이건 솔직히 제가 거의 다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은 어차피 올라갈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고 그 전까지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